자, 3주차 평면 벡터입니다. 뭐라고요? 평면 벡터. 자, 이제 평면상에서 벡터라는 것을 이제 배웁니다. 벡터. 자, 그러면 일단은요, 어떤 값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어떤 값인데, 자, 우리가 이제까지 좀 배운 양들 중에 대다수는요, 스칼라였습니다. 이건 앞에 써있네요. 크기만을 가지는 양을 우리가 스칼라, 크기만을 가지는 값을 스칼라라 합니다. 뭐 이런 것은요, 그러니까 항상 양수만 있는 거지. 양수, 그쵸? 크기. 자, 이런 예로 들자면 이런 놈입니다. 뭐 길이, 그렇죠? 자, 길이가 이렇게 있는데 마이너스 10cm 그럼 한 대 얻어 쳐 맞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길이가, 이런 값을 우리가 스칼라라고 불러요. 벡터가 아닙니다. 또는 속력이죠. 속력은 속도의 크기를 말합니다. 크기. 또 뭐가 있을까요? 무게 같은 거 있겠죠. 무게. 이런 값들을 우리는 스칼라라고 불렀구나. 사실은 스칼라라고 불렀구나가 아니라 스칼라 값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그걸 이제 그냥 이거 양수만 있는 값이다 이렇게 한 거고, 이제 벡터로 옵시다. 뭐라고요? 벡터로 옵시다. 벡터라는 것은 뭐냐? 정확하게 크기와 뭐라고요? 크기와 방향을 함께 가지고 있는 값입니다. 뭐라고? 방향을 함께 가지고 있는 값입니다. 가지고 있는 값. 요놈을 갖다가 우리가 벡터라고 부릅니다. 정확히 여기 쓰세요. 벡터란 무엇이냐? 크기와 방향을 함께 가지고 있는 값입니다. 방향을 가지고 있다 이제. 그래서 요놈을 갖다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래서 함께 가지고 있으니까 크기와 방향을 항상 함께 같이 생각합니다. 크기, 방향을 항상 함께 생각해라. 항상 함께 생각하십시오. 함께 생각. 이렇게.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제까지 합차, 실수들은 가지고 실수가 마이너스도 있겠지만은 그런 연산을 해왔잖아요. 근데 이 크기와 이제 방향이 이제 함께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 벡터의 연산은 그들만의 연산이 따로 있구나. 벡터만의 연산이 따로 있구나. 벡터만의 연산이 따로 있다. 요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렇지? 따로 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벡터의 예는 뭐가 있을까? 그렇죠. 크기는 이제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방향에 있는 놈들을 우리가 따져보면 됩니다. 방향. 예를 들자면은요, 대표적인 것은 이제 힘 같은 것도요. 그렇죠? 열로 힘주고 다르죠. 속도입니다. 속도는 방향이 있는 거예요. 방향이. 또는 가속도죠. 가속도도 방향이 있습니다. 가속도가 양이라는 것은 앞으로 힘준다. 가속도가 힘이랑 비슷한 개념이죠. 어떻게 보면은 가속도가 음이라는 것은 뒤로 힘준다. 속도가 양수면 앞으로 간다. 속도가 음수면 뒤로 간다. 이런 것들이죠. 그렇지? 그래서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방향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벡터만의 연산이 따로 있다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그러면 벡터는 어떻게 표현되나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벡터라는 놈을 표현할 때 여기 그림이 나와 있는데, 그렇죠? 자, 우리가 이제 어떤 벡터의 시작점이 있겠고, 그렇죠? 방향이 쭉 보면 끝점도 있겠죠. 그래서 시작점을 우리가 시점, 끝점을 종점이라 부르고, 자, 이렇게 시점과 종점으로 벡터를 표현할 때는 시점을 앞에 써줍니다.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거? 그리고 종점을 뒤에 써주고, 방향을 이렇게 화살표로 표현해 주면은요, 우리 벡터 AB가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게 뭐다? 시점, 뒤에 있는 게 뭐다? 종점이다. 자, 요렇게 표현하고요. 대개 점은 우리가 이렇게 대문자로 쓰기 때문에 이렇게 시점과 종점으로 벡터를 표현할 때는 대문자를 써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갖다 좀 간단하게 표현하고 싶다. 아주 간단하게, 좀 간단하게 표현하고 싶으면은요, 소문자로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스몰 a, A 벡터, B 벡터, C 벡터. 이런 식으로 되게 이제 시점과 일치시키는 게 합리적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A 벡터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서 표현법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방향이 있다. 방향을 표시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 벡터의 크기라는 것은요,
자, 뭐 AB 벡터의 크기다. AB 벡터의 크기다. 요 놈은 그렇죠. 선분 AB. 선분 AB. 요 놈은 요거죠. 선분 AB는 우리가 요렇게 방향 없이 사살표 없이 요렇게 쓰죠. 요 놈의 길이를 말합니다. 벡터 AB의 크기는 선분 AB의 길이를 말하고요. 요 놈은 우리가 그러면 이제 크기만 남았잖아요. 크기. 그쵸? 벡터가 아니라 이제 스칼라 값이 됩니다. 크기만 남았죠. 요놈은 이제 절대값으로 표시합니다. AB의 절대값, 벡터 AB의 절대값. 자, 요놈은 요렇게 쓸 수도 있겠죠. 요놈의 절대값. 만약에 요 길이가 뭐 3이다. 그럼 요 길이는 3이 되는 겁니다. 3. 요렇게 우리가 표시하시면 돼요. 자, 크기는 절대값으로 표시한다. 선분의 길이입니다. 선분의 길이. 그리고 크기가 1인 벡터를요, 단위 벡터로 합니다. 선생님이 강조했죠? 수학에서 단위라는 말이 나오면 항상 1과 연관이 됩니다. 단위 원은요, 예, 반지름이 1인 원이겠죠. 단위 벡터는 그 무수히 많이 있겠죠, 당연히. 방향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요. 자, A라는 점을 갖다가 시점으로 하는 단위 벡터에, 그렇죠? 종점이 나타나는 점이 자체는요, 그렇죠? 이 벡터도 가능합니다. 크기가 1이면은요. 요 벡터도 가능합니다. 크기가 1이면. 아, 그럼 요런 원이 되겠죠. 원이 되겠죠. 또는 공간상에서 우리가 따져본다면은 시점 5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크기가 1인 벡터가 그 1인 벡터의 끝점이 그렇죠. 자, 가질 수 있는 영역은 9가 되겠죠. 9. 9의 이 표면이 될 겁니다. 이게 전부 다 1 아니야. 그치?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단위 벡터라는 거, 크기가 1인 단위 벡터. 자, 다음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뭐 AB가 1이고 BC가 이제 크기가 2인데 뭐 AD의 벡터 AD의 크기는요 우리가 이렇게 표시해야 됩니다. AD 절대값. AD의 절대값이니까 그렇지 2가 되겠죠. 그렇지? 자, 다음에 CD의 크기는 CD의 절대값으로 표시를 하고요. 자, 1이 되겠죠. 1이 직사각형이니까. 그 다음에 BD의 크기는 BD의 절대값. 그러니까 이런 크기는요 이제 벡터량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늘상 계산하는 것처럼 도형적인 어떤 길이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가 2고 여기가 1이니까 피타고라스의 정리에서 루트 4 더하기 1에서 5가 되겠네요. 그래서 루트 5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고, 벡터 CD는 크기가 1이므로 단위 벡터이다. 그렇죠. 크기가 1이면은 단위 벡터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넘어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서로 같은 벡터입니다. 어떤 것을 서로 같은 벡터라 하냐? 벡터 값은요, 크기 플러스 방향입니다. 크기와 방향이 함께 있는 놈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이 방향이나 평행하다 하면 방향이 같은 거예요. 그치? 일단은. 그럼 서로 같은 벡터는 뭐냐? 아, 크기와 방향이 같으면 서로 같은 벡터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크기와 방향이 같으면 예, 서로 같은 벡터입니다. 크기와 방향만 같으면 돼요. 크기와 방향만 같으면 무조건 서로 같은 벡터입니다. 같은 벡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이 그림상에서 이 A 벡터와 B 벡터는 지금 크기가 똑같죠. 그리고 방향도 똑같습니다. 평행하니까. 얘들은 서로 같은 벡터예요. 서로 다른 벡터가 아닙니다. 선생님 다른데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평행이동에서 정확히 포개어진다는 얘기죠. 아, 평행이동에서 정확히 포개어진다. 정확히 완전히 포개어진다. 그럼 포개어지면 같은 벡터예요. 정확히 포개어지면은.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렇죠. 같은 벡터를 확인하는 눈이 있어야 된다. 같은 벡터를 확인하는 눈이 있어야 된다. 확인하는 시각, 안목이 있어야 된다. 안목 필요. 그렇죠.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제 벡터를 가지고 막 연산을 할 거예요. 벡터의 합이라는 것도 할 거고, 벡터의 벡터의 실수배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런 연산을 할 때 굳이 나한테 주어진 벡터만 보는 게 아니라 예, 다른 벡터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똑같은 벡터를 가지고 똑같은 벡터를 확인해 가지고 연산을 조금 쉽게 하거나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은 벡터를 확인하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안목. 자, 오른쪽 그림 같은 정육각형 A, B, C, D, A, F에서 AB와 같은 벡터는요. 그렇죠. 여기 평행하고 크기 같네. ED 벡터가 되겠죠. ED 벡터.
자, BF와 같은 벡터는 당연히 C2 벡터가 되겠죠. 뭐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그래서 이런 같은 벡터는요, 어떤 도형이 나왔을 때 우리가 확인을 해줘야 되겠구나. 어떤 도형이 나왔을 때 확인을 해줘야 되겠구나. 자, 그 다음에 방향이 반대인 벡터. 방향이 반대인 벡터는요, 자, 정확히 말하자면 크기가 같습니다. 크기가 뭐하고? 크기가 같고, 그쵸? 자, 방향이 반대인 벡터입니다. 자,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벡터. 방향이 반대. 자, 크기가 같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런 벡터를 갖다가 우리가 역벡터라고 불러요. 뭐라고? 역벡터. 역벡터라 부르고요.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은, 그렇죠? AB 벡터의 역벡터입니다. AB 벡터의 역벡터인데, 자, 지금 보시면 이 그림상에서 보시면은 AB 벡터의 역벡터는 BA 벡터죠. 예, BA 벡터입니다. 근데 요놈을 갖다가 우리가 AB로 표시한다. 그럼 얘를 이렇게 표시해요. 마이너스 AB 벡터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마이너스 AB 벡터. 자, 역벡터의 표현입니다. 앞에 마이너스 붙이면 역벡터예요. 요 표현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죠, 막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BA 벡터는 마이너스 AB 벡터다. BA 벡터는 마이너스 AB 벡터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잠깐 와서서 또 이제 또 여러 가지 벡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데요. 일단 0벡터라는 분이 계십니다. 0벡터. 자, 0벡터란 무엇이냐면요. 예, 당연히 크기가 0인 벡터가 되겠죠. 크기가 0인 벡터. 0인 벡터가 바로 0벡터가 됩니다. 그럼 또 언제 크기가 0이 될까? 그렇죠. 점은 우리가 크기가 없잖아요. 시점과 종점이 뭐한 벡터? 같은 벡터가 됩니다. 시점은 종점인 벡터를 0벡터로 하고요. 방향 없어요. 크기도 0입니다. 자, 그래서 이건 요렇게 이제 표현이 되면 0이라고 쳐. AA 벡터. 또는 뭐 BB 벡터. 굉장히 많은 벡터가 있겠죠. 땡땡땡. 그래서 얘를 표현을 갖다 어떻게 하냐? 0 쓰시고 방향 이렇게 싹 쓰시면 돼요. 0 벡터입니다. 크기가 0인 벡터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단위 벡터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다시 합시다. 단위 벡터에 대한 얘기요. 단위 벡터. 단위 벡터를 좀 잘 쓰셔야 되는데, 이 단위 벡터를 갖다가 좀 더 얘기하는 이유가 있죠. 나중에 뭐 잘 쓰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벡터가 요렇게 있다 봅시다. 여기가 이제 시점이 A고요. 종점이 B라 칩시다. 그럼 되게 이제 이런 것 갖다 이제 A 벡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크기를 3이라고 할게요. 크기를 선분 AB의 길이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크기를 1로 만들어주고 싶어요. 1로 만들어주고 싶어요. 1로. 그러면은 AB 벡터의 AB 벡터를 3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이 말은 이 방향이 바뀌지 않아요. 이 말은 크기만 3분의 1이 된다 이 뜻입니다. 크기만 3분의 1이 된다. 그렇죠?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벡터의 방향을 바꾸는 어떤 숫자를 곱해갖고 벡터의 방향을 뭐 반대로 만들 수 있어요. 음수가 곱해지면 반대가 되겠지. 그건 뭐 벡터의 실수배에서 다루겠지만, 방향이 바뀌지 않고 이걸 3으로 나눈다는 의미는요. AB의 길이를 일단 3으로 나누겠다 이 뜻입니다. 방향은 내버려 두고, 그쵸? 크기만 방향 그대로 이렇게 쓸까요? 방향 그대로. 크기만 3분의 1. 크기만 3분의 1 해주겠다 이겁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벡터를 갖다가 우리가 단위 벡터로 만드는 방법을 알 수 있겠네. 무슨 뜻이냐? AB 벡터를 갖다가 크기를 1로 만들고 싶으면은 그 벡터의 크기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자, 이놈이 이제 단위 벡터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AB 벡터라는 벡터를 갖다가 벡터의 크기로 나눠주시면은 당연히 길이가 1이 되겠죠. 크기가. 그래서 단위 벡터가 됩니다. 이게 단위 벡터를 또 이제 나타내는 하나의 표현이에요. 자, 이렇게 되고 오른쪽 그림 같은 직사각형 ABCD에서 그렇죠. AB 벡터입니다. AB 벡터. 그치? 뭐 이렇게 할게요. CD 벡터라고 할게요. CD 벡터. 자, CD 벡터는요. 그렇죠. 마이너스 A 벡터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반대죠. 마이너스 AB 벡터가 된다. 그 다음에 뭐 그쵸. DA 벡터입니다. DA 벡터는요. 자, 그렇죠. BC 벡터의 반대 마이너스 B 벡터가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 BC 벡터 이렇게 되겠죠. AB 벡터와 DC 벡터는 서로 같은 벡터입니다. 서로 같은 벡터예요. 자, 방향이 반대라는 겁니다. 방향이 반대면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고 시점과 종점이 바뀌는 겁니다. 시점과 종점이 바뀌는 거예요. 역벡터라 부릅니다. 우리 역벡터.
자, 그래서 넘어가시고 뭐 A와 방향이 같은 벡터. 요거 갖고 방향이 같은 벡터는 일단은 그렇죠. E 벡터 있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E 벡터밖에 H 벡터 있네요. H 벡터. 그렇지. 방향 똑같죠? H 벡터. 자, 그 다음에 또 없죠? 자, A와 크기가 같은 벡터입니다. 요 이제 3칸짜리. E 벡터. 사실 A 벡터, E 벡터는 서로 같은 벡터가 되는 거예요. 같은 벡터가 되는 겁니다. 크기가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면 루트 10 되는 거 찾으면 되죠. I 벡터. 그렇죠? 역벡터나요. I 벡터는 역벡터. 그 다음에 C 벡터도 크기는 같습니다. 그렇죠? C 벡터도 크기만은 같죠. 근데 얘는 전혀 상관없는 벡터입니다. 자, 크기가 그렇죠. 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A와 서로 같은 벡터는 E 벡터가 되겠죠. 그렇죠. 다른 거 없죠. 그 다음에 크기와 꼭 방향이 같은 벡터 역벡터입니다. 역벡터는 방금 전에 I 벡터 있죠. I 벡터 이렇게. 자, 그래서 크기와 방향이 같으면 뭐하다? 같은 벡터입니다. 자, 그 다음 시점과 종점이 바뀌어서 역벡터라 우리가 부른다는 거. 자, 넘어가시고요. 벡터의 연산 이쪽은 되게 쉬워요. 되게 쉽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문제를 한번 다뤄볼게요.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육각형에서 세 대각선 AD, BE, 자, CF의 교점을 O라 할 때, 그렇죠? AB와 같은 벡터를 모두 구하십시오. AB와 같은 벡터는요, 그렇죠. 당연히 F5 있죠. F5. 여기 있지만 한번 써보겠습니다. F5 벡터. 또 뭐 있어요? OC 벡터 있죠. OC 벡터. OC 벡터.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ED 벡터. 3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D의 크기를 구하고 AD 벡터의 크기는요. 그렇죠. 이게 정육각형인데 요 한 변의 길이 1이니까 여기 1 해서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AD와 크기가 같은 벡터를 모두 구하여라. 크기가 같으면 2자리를 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조심해야 될 것은요. AD와 크기가 같은 벡터는 아까 말했지만 역벡터가 크기가 같아요. 크기 같고 방향이 반대인 겁니다. 그러니까 역벡터도 따져줘야 되겠죠. 그렇지? 그래서 DA 벡터 일단 써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CF 벡터 있습니다. CF 벡터 그리고 그놈의 역벡터 FC 벡터도 우리가 서로 다른 벡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B 벡터 있죠. 그 다음에 그놈의 역벡터도 우리가 써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5개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자 벡터 CD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입니다. 벡터 CD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 CD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일단 역벡터 DC 벡터 있죠. 역벡터 조심하십시오. 자기 자신의 역벡터. 그 다음에 EO OB EO OB 자, 그 다음에 FA 있네. FA 자, 이렇게 자, 역벡터 잊지 맙시다. 역벡터는 기본적으로 크기가 같아요. 크기가 같습니다. 크기가 같은 벡터가 역벡터입니다. 그러니까 크기가 같은 벡터는 역벡터 꼭 체크해 주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할 때 여기 이제 여기서 볼까요? OA가 A 벡터입니다. 요 놈이 A 벡터.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자, OA 벡터가 A 벡터고 그 다음에 OB 벡터가 자, B 벡터고 자, OC 벡터가 C 벡터일 때 FE 벡터는요. FE 벡터는 그렇죠. OA 벡터의 역벡터입니다. 마이너스 A 벡터가 되겠고 CD 벡터는요. 그렇죠. OB 벡터의 역벡터입니다. 마이너스 B 벡터가 되겠고 DE 벡터는요. 그렇죠. OC 벡터의 역벡터입니다. 마이너스 C 벡터 이렇게 표시가 가능하겠죠. 맞니? 자, 그래서 한번 풀어보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이 파트는요. 표현을 익히고 그렇죠. 기본적인 어떤 성질을 익히는 단계입니다. 자, 넘어가셔서 한번 쭉 해보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요것도 이거 뭐 전개도예요. 전개도니까 이거 뭐 다시 이제 원상복귀하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 공간이 돼서 공간 벡터예요. 여기는 지금 평면 벡터란 단원입니다. 뭐 C 벡터는 뭐 그렇죠. C 벡터랑 동일하죠 지금. 그치? 요렇게 표현해달라 이겁니다. C. 자, 넘어가시고 자, 그 다음에 벡터의 합, 벡터의 덧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은요, 얘들은 크기와 방향이 있기 때문에, 벡터만의 연산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벡터의 덧셈은요, 크게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평행사변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평행사변형법이 있고요.
또 다른 게 있나요? 다른 게 있다기보다는 좀 다른 관점으로 보는 게 있어요. 일단 평행사변형 법부터 봅시다. 자, 요거의 관점은요, 벡터라는 게 어떤 물체가 있어요.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여기를 요렇게 당겨. 뭐, 이 크기를 힘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힘의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어떤 사람이 요렇게 당겨요. 그렇다면 이 물체는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자, 움직이겠죠. 또는, 강이 이렇게 있어요. 강이 이렇게 있는데, 강물이 요렇게 흐릅니다. 요렇게 흐르고 있어요. 근데 내가 여기서 자 요렇게 진행 방향이 이렇게 헤엄쳐 간다면은 강물은 자 나의 어떤 진행 방향은 강물하고 합쳐져 가지고 요렇게 될 겁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벡터의 덧셈이에요. 자 그렇죠. 방향이 감안돼 있지. 자 그래서 대각선이라 보시면 됩니다. 평행사변형의 대각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자 이렇게 우리가 두 개의 벡터를 가정하고 근데 시점이 이제 같을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평행사변형법은 뭐 할 때? 예, 시점이 같을 때라고 보시면 돼요. 시점이 같을 때입니다. 시점이 같을 때. 자, 그렇다면은, 자, 여기를 갖다가 여기를 A로 하고, 이렇게, 여기를 갖다 A라고 하고, 종점을 여기를 B라 하고, 요 벡터 이름을 A 벡터, 요 벡터는 B 벡터라 합시다. 그렇다면은, 이 A 벡터와 B 벡터의 합, OA 벡터, 플러스 OB 벡터는요, 자, 얘는요, 예, 우리가 이제 이 평행사변형의 대각선 벡터인 여기를 C라고 할게요. OC 벡터가 됩니다. OC 벡터. OC 벡터. OC 벡터가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벡터의 합을 시점이 같을 때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벡터가 하나는 이렇게 돼 있고 하나는 이렇게 돼 있다 칩시다. 그러면은 벡터의 합은요. 그렇죠. 요 놈이 되는 겁니다. 방향까지 해가지고. 그치? 이런 평행사변형을 그리셔서 벡터의 합을 구해주는 걸 우리가 평행사변형법이라 부르고 자 여기서 한 가지 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다른 건 없고요. 우리 평행사변형은 두 대각선이 서로를 2등분하거든. 2등분. 그렇죠? 그럼 여기를 갖다가 우리가 M이라 한다면은요. 그렇죠? 미들 포인트. 자 OC 벡터는 자 그렇죠. OM 벡터의 몇 배가 되겠니? 2배가 되겠죠. 이 실수배는 좀 있다는데 직관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이 OM 벡터. 이게 조금 중요합니다. 좀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는 근데 벡터의 합을 갖다가 잘 구해주면 되는데 이 심화적인 문제에서는 좀 벡터의 덧셈, 그 크기의 어떤 최대 최소를 물어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아셔야 되고 그렇죠. 평행사변형법을 이용해서 자, 두 번째는 자, 시점이 일치되어 있을 때는 우리가 평행사변형법을 쓰면 되고 두 번째는 예, 삼각형법이란 게 있습니다. 삼각형법. 여러분요. 자, 쫓아가기라고 이름을 좀 붙이겠습니다. 쫓아가기. 뭘 쫓아가니? 자, 일단 봅시다. 우리가 이제 평행사변형이 요렇게 있어요. 그치? 자, 여기를 O, 여기를 A, 여기를 B라 하면은 요렇게 우리가 자, 그렇죠. 여기를 C라 할 때 여기를 A 벡터, 여기를 B 벡터라 합시다. 그럼 OC 벡터가 합이 된다는 거는 평행사변형에서 확인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봅시다. OA 벡터는 뭐 그대로 두고 이 B 벡터와 같은 게 바로 AC 벡터거든요. 요 벡터.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지워볼게. 이런 식으로 지워볼게요. 그럼 삼각형이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OA 벡터 플러스 아까 말한 여기서 이제 OB 벡터가 있었죠. OB 벡터는 사실 누구랑 똑같다? OA 플러스 AC 벡터랑 똑같고 그 결과는 OC 벡터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쫓아가고 이어주면은 그놈이 합이 된다 이겁니다. 쫓아가고 이어주면 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예요. 여기 뭐 A가 있고 여기 뭐 B가 있고 여기 C가 있고 여기 뭐 D가 있다 봅시다. 왜 쫓아가기냐면은 자, AB 벡터 플러스 BC 벡터 플러스 CD 벡터 요놈은 어떻게 되겠어요? AB, BC, CD 누가 된다? AD 벡터가 됩니다. 쫓아가고 종점을 연결시켜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식을 보고 할 수 있는 연산이 있겠네. 이 두 개가 같잖아요? 그러면은 합치면 되겠네. OC 이렇게.
맞네요. A, B, B, C니까 요놈이 A, C 벡터가 되는 거고 A, C, C, D니까 A, D 벡터. 맞죠? 중간에 똑같은 거 있으면 뭐해라? 합치면 됩니다. 이렇게. 합치면 됩니다. 쫓아하고 합치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자면은, 그렇죠. 뭐, CD 벡터 더하기 DA 벡터. 이렇게 나오면은, 똑같네. 똑같네. 합쳐. CA 벡터.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또 한번 해봅시다. 뭐, AM 벡터 플러스 MC 벡터. 이렇게 나오면, 똑같네. 똑같네. 아, AC 벡터.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합을 구해주면 된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이, 그렇다면 이걸 반대로 이용해서 벡터를 찢을 수가 있겠네. 그렇죠. 벡터 찢기입니다. 벡터 찢기. 자, 벡터를 어떻게 찢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만약에 이제 AC 벡터가 이렇게 있어. 그럼 얘가 이 중간에 어떤 문자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겠죠. 합쳐지니까 AO 벡터 플러스 OC 벡터로 우리가 찢을 수가 있겠죠. 다시 문자를 좀 바꿔서 AP 벡터 플러스 PC 벡터 이런 식으로 계속 찢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AC 벡터라는 놈이 있는데, 뭐 이렇게 볼까요? AC 벡터라는 놈이 있는데, AC 어딜 들렀다 가는 거죠. 요렇게 B라는, 그렇죠. 이렇게 여기가 P니까 AP 더하기 PC, AC 벡터 이렇게죠. 벡터를 이렇게 찢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가 되겠죠. 뭐 A, 뭐 Q, 뭐 플러스 QC 이런 식으로 땡땡땡. 자, 이런 벡터 찢기가 돼야 됩니다. 벡터의 합을 이어달리기로, 이게 두 개 같으면 합쳐줄 수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예, 다시 그놈을 분리, 어디 들렀다 가기 벡터 찢기가 좀 중요할 때가 많아요. 이건 되게 원이나 구에서 이런 형태를, 이런 벡터 찢기를 많이 합니다. 벡터의 합에. 자, 벡터 찢기.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렇죠. 벡터의 덧셈을 우리가, 자, 알아봤는데요. 자, 이때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게, 벡터 합이 이제 있잖아요. 이런 벡터 합. 근데 우리가 이제 되게 이제 문제에서 좀 심화된 문제는요, 이게 그냥 고정돼 있지가 않아요. 이렇게. 이게 딱 고정돼 있으면 얼마나 좋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크기 이제 합 구하면 되는데, 뭐 시점과 종점이 막 움직인다거나 어떤 동점이 있을 때입니다. 동점이 존재할 때 벡터 합의 여기 괄호칠까요? 자, 크기의 최대 최소입니다. 최대 최소. 자, 그렇다면 일단은요. 자, 시점이 이제 일치되어 있을 때, 자, 요때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때는요. 봐봐. 벡터가 이제 이렇게 시점 일치가 돼 있어요. 자, 그럼 요 각을 보면 됩니다. 언제 최대가 되겠니? 당연히 그렇죠. 합이 이만큼이 돼요. 근데 각을 좀 좁히잖아요. 각을 좀 좁혀. 이런 식으로. 그치? 이런 식으로 각을 좁히면은 당연히 이렇게 길어지겠지. 아, 그래서 자, 각이 이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이 있겠죠. 각이 0도가 될 때 최대가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이 벡터 더하기 이 벡터는 요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각이 0도가 될 때가 최대가 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벡터와 요 벡터, 그러니까 크기가 같고 방향이 같을 때 최대가 됩니다. 방향 같을 때 최대가 되는 거죠. 그렇죠. 크기가 이 세 개 이렇게 길어지는 거잖아. 자, 그래서 각이 0도일 때 최대고, 이때는 무슨 뜻이야? 방향이 같을 때 최대다. 방향 같을 때. 자, 그 다음에 최소는 언제 됐어요? 당연히 이게 점점 이쪽으로 갈 때가 되겠죠. 이쪽으로 갈 때가 되겠지. 이쪽으로 이렇게 갈 때가 되겠죠. 그럼 벡터 합이 점점 작아지잖아요. 아, 각도가 이제 몇 도가 될 때? 반대가 될 때입니다. 반대가 될 때 각이 180도가 될 때 최소가 되겠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요 길로 막 이렇게 크기가 이제 3벡터가 있고, 여기에서 요 길로 크기가 5인 벡터 둘이 더하면은요, 빠져가지고 크기가 2인 벡터가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방향이 반대일 때 뭐가 된다? 방향 반대일 때 최소가 된다. 방향이 밴대가 아니라 반대입니다. 반대일 때 최소가 되겠더라. 방향 반대일 때 최소가 되겠더라. 자, 이 정도 좀 알아두시면 좋고요. 두 번째는 이제 좀 자주 나오는 것 중에, 예, PA 플러스 PB 벡터.
크기의 최소값이 어디서 나오는가?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이 P가 동점입니다. 어떤 직선 위에 이런 상황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어떤 직선 위에 P라는 점이 딱 있어요. 그 다음에 이 A와 B는 정점입니다. 정점. A라는 점이 딱 이렇게 있고요. B라는 점이 딱 고정돼 있어. 그렇다면은 이 PA 벡터와 PB 벡터의 합의 크기, 즉 이런 벡터가 되겠죠. 평행사변형법에 의해서 이런 벡터가 되겠는데 이 벡터의 크기가 언제 최소가 될 것인가? 예, 그걸 따지는 건데요. 자, 이거는 아시고 계셔야 됩니다. 이건 좀 중요해요. 아까 말한 이 중점을 이용하는 겁니다. A와 B점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중점도 고정되어 있다는 거야. 그렇다면은 이 PM 벡터는 그렇죠. 이 합의 반이에요. 즉 PM 벡터의 2배가 PA 더하기 P 벡터니까 PM 벡터의 크기가 최소가 될 때겠죠. 그치? 그러면 PM 벡터의 크기가 최소가 될 때는 언제겠어? 아, 이렇게 수직으로 내리그었을 때 P가 여기에 있을 때 자, 요게 요렇게 되면서 PA 더하기 PB의 반 PM 벡터가 최소가 되겠죠. 크기가.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돼 있을 때는 PM 벡터와 이제 점 P가 있는 직선과 PM 벡터가 수직이 될 때 PM 벡터의 크기가 최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PA 플러스 PB의 크기 역시 최소가 됩니다. 여기 쓰면 크기가 이렇게 길어지겠죠. 그치? 자, 그래서 식으로 표현을 하면은요. 자, 절대값 PA 벡터 플러스 PB 벡터의 최소는 자, 그림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 요 놈이 같은 벡터는 뭐다? 절대값 EPM 벡터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PM 벡터의 최소를 찾으면 된다. 그렇죠? 왜냐면 이 끝점을 보기는 힘들어요. 하지만은 이 중점 보기는 쉽죠. 그렇죠? A, B 중점만 보면 되니까. 요거 좀 중요합니다. 요거 잘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벡터의 덧셈에 관한 성질입니다. 다른 건 없고요. 자, 쭉 우리가 증명을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 A 벡터와 0 벡터를 더하면은 어떻게 되겠니? 당연히 A 벡터가 되겠죠. 우리가 이제 어떤 성질에 대한 증명은요, 시점과 종점을 성분으로 하는 그런 벡터를 가지고 우리가 증명을 합니다. 자, AB 벡터를 갖다가 내가 자, A 벡터라고 한다면은요. 자, A, B하고 그렇죠? 자, 이 0 벡터를 갖다가 0 벡터는 아까도 말했지만 시점과 종점이 같거든요. BB 벡터라고 보면 되잖아. 자, 그러면은 쫓아가기에 의해서 이거 똑같네. 그러면 합쳐야지 AB 벡터. 이렇게 우리가 증명이 가능하다는 거죠. 간단하게.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벡터와 역 벡터를 더하면 어떻게 되겠니? 당연히 0 벡터가 되겠죠. 그치? 직관적으로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얘도 자, 그렇죠. AB 벡터를 우리가 스몰 a 벡터라 한다면은 그렇죠. AB 벡터고요. 자, 그 다음에 역 벡터니까 얘 두 개를 바꿔야 돼. BA 벡터가 되겠죠. 그치? 그럼 또 역시 쫓아가기에 의해서 쫓아가기에서 없어지면서 A 벡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럼 당연히 얘는 0 벡터가 되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교환 법칙이 성립하죠. 벡터의 덧셈에 A 벡터 더하기 B 벡터는 B 벡터 더하기 A 벡터에서 덧셈은 바꿔도 똑같습니다. 자, 이거는 뭐 우리 증명이 지금 간단하게요. 요렇게 평행사변형을 그리시고 여기를 505 시점 5라고 하고요. 여기를 뭐 A, 여기를 뭐 B, 이게 이렇게 해서 여기를 C라 합시다. 자, 그러면 이게 OC 벡터가 OA 벡터 더하기 OB 벡터가 되는 거고요. 그치? 그러면은 우리 OA 벡터, 요놈을 A 벡터, 요놈을 B 벡터라 합시다. OA 벡터 더하기 OB 벡터는요. 벡터 표시하시고 자, 그러면 OA 벡터는 그대로 놔두시고 자, OA 벡터를 그대로 놔두면 안 되죠. 뭐 하는 겁니까? 자, 똑같은 벡터가 누굽니까? 바로 BC 벡터예요. BC 벡터. 그렇죠? 자, BC 벡터. 자, 그 다음에 똑같은 벡터를 한번 보시면은요. OB 벡터와 AC 벡터가 이렇게 되는 거죠. AC 벡터.
그치? 맞습니까? 그렇다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 그렇죠. 자, OA 더하기 OB, OC 벡터가 되는 건데, 이것도 이렇게 바꿔보면 되겠죠. AC 벡터, 잠깐만요. 이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선생님이? 아, 지금 새벽 6시 15분이에요.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합시다. 요걸 갖다가, 요렇게 봅시다. OB 벡터와 BC 벡터라고 우리가 이제 한번 할까요? 그럼 OC 벡터잖아요. OB 벡터 더하기 BC 벡터. 그럼 OC 벡터 맞죠, 요놈이? 그렇지? 지금 이제 B 벡터 플러스 A 벡터 먼저 하는 거예요. 뭐 직관적으로 너무 당연하지만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증명하고 가야 되니까 이게 OC 벡터고, 요걸 갖다가 이렇게 바꿀까요? 자, OA 벡터 플러스 AC 벡터. 그렇죠? 그러면 역시 OC 벡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은 자, 요것도 이제 OC 벡터예요. OB 더하기 BC도 OC 벡터고, OA 더하기 AC 벡터도 OC 벡터네. 얘들은 OC 벡터로 똑같습니다. 근데 표현 자체가 OB 벡터니까 얘는 B 벡터 플러스 BC 벡터니까 A 벡터고, 얘는 표현 벡터가 OA 벡터, 그렇죠? 플러스 B 벡터가 되면서 서로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네 번째로 가봅시다. 네 번째는 결합이 성립해요. 결합. 자, 결합은 이제 연산이 같을 때, 자, 어떻게 결합할래? 어떻게 묶어줄래?를 갖다가 우리가, 그렇죠. 자, 괄호를 갖다가 어떻게 쳐줄래? 요게 이제 결합 법칙이죠. 요렇게 결합한 거나, 요렇게 결합한 거나 같다. 이건 증명이 굉장히 간단하죠. 자, 요 놈을 갖다가 A, B 벡터로 하고, 요 놈을 갖다가 뭐 BC 벡터로 하고요. 요 놈을 갖다가 뭐 CD 벡터로 합시다. 자, 다 AB 플러스 BC 플러스 CD. 자, 이렇게 하시면은요, 묶은 거를 이번엔 이렇게 묶어봅시다. 그러면 이거는 없어지고 AC 벡터가 되는 거 빨리빨리 되셔야 돼요. 다시 하니까 AD 벡터 되는 거 맞죠? 이번엔 이렇게 묶어도 AB 벡터 더하기, 이거 이렇게 없어지니까 BD 벡터. 그래서 또 없어지면서 AD 벡터 되는 거 맞죠? 둘 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증명이 됩니다. 자, 그래서 벡터의 덧셈에 대한 성질, 우리가 이제 이런 연산을 조금씩 하셔가지고요, 벡터를 더하면 되고,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에서 AB, BC, CA는요. 이건 뭐 정확히 말하자면 결합 법칙을 어떻게 쓸 것이냐. 이렇게 묶으니까요. AC 벡터입니다. 그렇죠? 그럼 AC와 CA 벡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또 같으니까 누가 되니까 AA 벡터가 되죠. 그치? 아, 여기 있네요. 0 벡터가 된다. 자, 그래서 다각형에서 각변을 벡터로 놓을 때 각 벡터의 시점과 종점이 연결되어 있으면 그 벡터의 총합은 당연히 이어달리기, 쭉쭉 이어달리면서 다시 요 꼭지점 오면 0 벡터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벡터의 덧셈에 관한 성질 쭉 한번 보시고요. 자, 두 벡터 AB가 다음과 같을 때 아래쪽 문을 이용해서 A 더하기 B를, 그러니까 요거를 옮겨 주셔야 되죠. 평행사변형법을 쓰려면은요, 요걸 옮겨 주셔야 됩니다. 요게 지금 요렇게 되고요. 그치? 자, 그래서 평행사변형법을 씁시다. 요거 3칸짜리니까 요렇게 지금 가시고 요렇게. 그래서 요 벡터가 되겠네요. 요 벡터. 그치? A 더하기 B 벡터가. 자, 그 다음에 얘는요. 자, 방향이 반대예요. 그냥 처음부터 합시다. 요거는 자, 여기에 지금 4칸, 5칸, 4칸, 5칸, 그렇죠? 4칸, 5칸. 이걸 여기 4칸, 5칸이니까 여기 이렇게 찍어서 요렇게, 그렇죠? 요렇게. 그래서 요런 벡터가 우리가 구하는 벡터의 합이 되겠고, 요거는 당연히 뭐 방향이 반대니까요, 빠지겠죠? 요만큼이 빠지면서 바로 요 벡터가 되겠죠. 벡터의 합 자체가. 자, 그 다음에 벡터의 덧셈에 대한 성질을 이용해서 다음을 간단히 아니라 뭐 당연히 없어지면서 A 벡터니까 0 벡터가 되겠고요. 얘는 AC, CD니까 AD 벡터가 됩니다. 간단하죠? 자, 얘는요. 교환 법칙을 좀 써봅시다. BC랑 CD랑 하니까 어떻게 돼요? BD 벡터죠. 플러스 AB 플러스 DE 벡터고, 자, 얘는요. 또 교환 법칙 쓰니까 AB, BD니까 AD 벡터죠. 더하기 D2 벡터가 되면서 최종적으로 A, 2 벡터가 되겠네. 맞니? 자, 그 다음에 요놈은요, 역 벡터 마이너스를 안쪽으로 밀어내니까, 그렇죠. 바뀌죠. BC 벡터입니다.
자, 그러면 AB하고 BC 벡터랑 해가지고 AC 벡터가 되고요. 남아있는 CD 벡터 플러스 CD, 남아있는 DA 벡터 해가지고 AD 벡터고요. 다시 AA 벡터가 되면서 0 벡터가 되겠네. 맞죠? 자, 이런 식으로 연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시고 잠깐 쉬었다가 벡터의 뺄셈을 하도록 하지요.